저는 현재 그 평생교육원에서 심리상담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강의가 끝나면 수강생들 중에서 이렇게 남아서 저한테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앞에 질문하신 분과 연계가 되는 그런 내용에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이게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원하는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윤리적인 문제, 법률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우선은 법률이 우선이고 또 상담사의 윤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대답을 해주다 보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진정으로 이해하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어떤 자책감도 있고 또 안타까움도 있어서 그 다음 수강 시간에 그 수강생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럴 때 제가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 듣고 싶습니다. 근데 지급윤리라는 게 있거든요. 예. 지급윤리.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간은 자기가 돈을 벌 권리도 있고 그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의사일 때 치료해주고 돈을 받는 권리는 있지만은 환자가 돈이 없을 때는 의사라면 돈 안 준다고 죽는 걸 외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지급 윤리가 있어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가장 큰 문제가 그 사람도 물에 빠져서 죽기 싫고 살아나고 싶은 욕망은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지만은 선자이나 선원으로서의 지급윤리적 책임이 결여됐잖아. 그죠?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도 상담사로서의 지급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급윤리가 법률적으로 돼 있고 도덕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면 상대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급윤리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거는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가 어떤 여성을 상담을 하는데 이 여성이 성적으로 매우 억압이 돼 있다. 그래서 이분하고 만약에 성적인 나눔을 갖는다면 어때요? 치료에 참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관계를 갖게 되면 그거는 상담사의 지급윤리에 어긋나게 돼요. 그것이 설령 치료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그 지급윤리에 어긋나면 안 돼요. 효과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급윤리를 지켜줘야 된다. 그 지급윤리 범위 안에서 그 좀 덜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게 현실 사회에서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제까지 제가 그 원칙을 지켜왔는데요. 네. 제가 그 사례를 접했을 때 그 어떤 정의감 아니면 이 법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삶을 사는 것인데 이 법이라는 조항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네. 조항인데 네.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항에 의해서 내 개인적인 삶에 나한테 상담을 해온 사람의 삶에 행복에 저해가 되는 혹은 방해가 되는 거에 대해서 법률 우선으로 설명해야 되는 제 입장이 마음이 많이 그거야 이렇게 하면 법률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냥 해봐라. 그러면 과보가 따르지 뭐, 현실 사회에서. 예를 들면 제가 정부가 어떤 하는 행동이 옛날에 집시법 같은 게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걸 뭐 무시하고 행동을 하면 되지 뭐. 행동을 하면 현행법으로 어때요?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되겠죠. 그럴 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선택한 거니까 기꺼이 감옥에 가야 되고 재판을 받아서 내가 얘기하되 그 현행법에 의해서 그 집행을 받아야지 뭐. 그거는 이제 선택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으로. 그래서 그걸 뭐 법이 어긋나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할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당신으로서 정당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현행법에는 어긋나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아이가 전철 타면 여자아이 종아리가 만지고 싶어 못 살겠습니다. 그러더만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병이 나가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지고 그러면서 감옥 한 3년 살아라 이러지. 그랬을 때 그래서 스님은 얘기할 때 이혼을 뭐 어쩌고 하면 그럼 해라 이러지. 뭐 이 남자가 이래가 이혼하겠습니다. 그래 해라 이러죠. 애 때문에요. 그래. 애는 과원에 주면 되지 않냐. 과원에는 못 줘요. 그럼 어떡할 건데? 내가 키워야죠. 그럼 혼자 키울 수 있나? 못 키워요. 그럼 살아야지 어떻게. 근데 남자가 이랬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럼 이혼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2번, 3번 나는 대화를 하죠. 나는 그걸 뭐 결혼했기 때문에 살아라 이런 얘기를 절대로 저 같은 경우는 안 해요. 나는 상담사 우선으로 하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럼 물어보지. 그 누구 문제야? 남편 문제야? 네 문제야?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자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신 문제지 남편 문제 아니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이제 이런 상담사하고 제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편이죠. 이유는 첫째, 돈을 안 받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손님이 떨어지거나 눈치 보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얘기해 줘 버리죠. 그 뭐 부작용도 가끔 있어요. 있어봐야 뭐 손해 날 거 없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상담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난 적게 올수록 좋으니까 묻는 사람이 적을수록 나는 유리하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는 돈을 받고 해야 되면 예를 든다면 이제 그걸 늘 염두에 둬야죠. 돈 때문에 바르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기는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규제를 받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그것이 자기의 직분을 안정시켜 주는 대신에 자기는 거기에 일정한 규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상대에게 무슨 법률을 또 우선적으로 알려줘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상담을 하되 만약 이렇게 되면 법률적인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면 도덕적인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건 알려줘야 돼요. 그걸 안 알려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뭐 상담하니까 상담사 그래 하라 그랬더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물어도 제가 이혼하라 이런 말 안 해요. 이유가 뭘까? 그 내가 그럼 뭐 이혼해라 이러면 자기 집에 가서 이혼할 때 남편한테 스님이 하라 그러더라 이렇게. 그러면 그 남편이 들으면 제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굉장히 나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할 때는 내담자에게 끌려 들어가면 안 돼요. 내담자는 항상 자기에게 동조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걸 동조를 안 해주면 상처를 입어요. 동조를 해주면 자기 편이 되기를 원하거든. 자기 편이 돼가지고 남편이나 상대를 욕하게 되면 이제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상담자는 이걸 늘 경계해야 돼요. 들어는 주지만은 그러고 그걸 이해는 해주고 동감은 해주지만은 절대로 그 사람 편에 서서 상대를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담자한테 끌려 들어간 거예요. 물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에 상담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 그렇잖아.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이 사람은 자기 걸 안 들어주니까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치지도 말고 끌려 들어가지도 말아야 돼요. 다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줄 거를 자기 상담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된다는데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생겨요. 스님은 아무리 상담해도 이런 고민이 안 생겨요. 왜?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냥 대화를 하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도움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데 별로 구애를 안 받아요. 막 나한테 도움 받았다 고맙다 해도 그건 자기 문제고 뭐 스님한테 별 도움이 없다 해도 자기 문제고 나는 그래서 그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여기 상담을 10명 하고 가서 스님이 제안한 대로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요.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내가 한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강의하기 싫어집니다. 이것들 묻기만 하지 하지는 안 할 놈들 시간 낭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문제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10번, 20번 해도 짜증내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뭐 수행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건 그들의 문제라고 내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특히 상담하는 사람은 그거 위험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내가 상담 능력이 없다고 또 자각하거든요. 자기를 자학했다가 상대를 미워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들어주고 대화해 주는 사람이지 변해도 자기가 변하는 거고 안 변해도 자기가 안 변하는 거지. 변하면 내 힘이고 안 변하면 내 탓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 그러면 상담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자, 상대가 10마디 하게 하고 자기는 열에 10분의 1 정도만 말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